2페이지에 봅니다. 지도감독 및 벌칙 부분 있습니다. 자, 지도감독권자부터 봐야죠. 지도감독권자가 일단은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이죠. 그래서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누구를?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 자, 뭐 지금 페이지가 양쪽으로 되어 있네요. 자, 일단 먼저 지도감독권자는 지도감독권자는 국장, 그 다음에 또 시도지사, 그 다음에 등록관청입니다. 등록관청이고 그 다음에 지도감독 대상자가 있네요. 대상자는 일단 거래정보사업자와 그 다음에 또 개업공개사, 개업, 공인중개사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은 누가 갖는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갖는다. 왜 거래정보사업자 얘가 갖는다 그랬어요?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누가 해준다? 국장이 해주니까. 그럼 개업공개사에 대한 지도감독권은 등록관청이 기본이겠죠? 근데 등록관청의 상급기관인 시도지사와 국장도 이에 대한 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등록관청뿐만 아니라 국장과 시도지사 다 개업공개 지도감독권을 갖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보면 거기에 242페이지에 맨 밑에 한번 보세요. 이런 지도감독을 할 때 협조 요청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240페이지에 국토교통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불법 중개의 단속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 어디다가요? 협회 및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때 누구는 따라야 된다 그랬죠? 협회는 따라야 된다. 자, 일단 협조 요청은 누가 할 수 있다? 국장이 할 수 있고 시도지사가 할 수 있고 등록관청 각각 개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때문에 할 수 있다? 협조 요청은 불법 중개의 단속함에 있어서. 자, 협회 및 관계기관에 이때 관계기관은 따라야 된다 그러면 틀리죠. 협회는 따라야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하시고. 그러면 이제 지도감독 방법은 여러분들이 아까 협회 공인중개사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 있죠? 그 내용과 같죠?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에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 할 수 있다. 뭐 갖고 와봐라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또 사무실에 출입해서 장부서로 조사 검사를 질문하게 할 수 있다 라고 했죠. 자, 그래서 직접 중개사무소 출입해서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출입할 때는 어떻게 돼요? 증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내보이라 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제 지도감독, 어떤 경우에 지도감독하냐면 부동산 투기 등 거래정 파기가 필요한 경우. 자, 투기가 아닙니다. 그럼 그쪽 지역만 단속하는 용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법 위반의 행하기일 포괄적 규정입니다. 그 다음에 또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정지, 개업공개사 등록 취소 업무 정지 등. 자, 취소 정지하면 뭐 했죠? 취소 정지하면 행정 처분이죠. 이런 행정 처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지도감독할 수 있다. 자, 만약에 지도감독상 명령이 위반하면, 개업공개사가 지도감독 위반하면 어떻게 되고요? 업무정지. 자, 개업공개사가 지도감독 위반하면 업무정지. 그러면 거래정보사업자 지도감독 위반하면 500만 원. 이와 같으죠? 자, 그러면 협회가 지도감독 위반하면 500만 원. 기억하시네요. 바로 10분 전에 했죠? 10분 전 500만 원. 자, 500만 원 이와 같으를 다시. 자, 개업공개사가 지도감독 위반하면 업무정지. 그 다음에 협회가 지도감독 위반하면 500만 원. 그 다음에 또 거래정보사업자 지도감독 위반하면 5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지도감독을 하면 행정관청에서 이제 위반사항이 밝혀지고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할 수 있다 그랬죠? 자, 이 행정처분하면 여러분들이 뭘 기억하라? 취소, 그 다음에 정지를 기억하라 그랬죠. 취소 정지. 자, 취소 정지 보죠. 일단 거래정보 사업자의 행정처분이 있었습니다. 뭐 했었어요? 취소가 있었고, 지정 취소는 누가 한다? 지정 취소 누가 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 그 다음에 또 공인중개사. 자, 공인중개사
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었습니다. 뭐죠? 자격 취소와 그 다음에 또 자격 정지 있었죠.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자, 이런 자격 취소, 자격 정지 누가 한다? 네, 시도지사. 시도지사 중에서 교부한 누구예요? 시도지사가 한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개업공개사였죠?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었죠. 뭐 했어요? 등록 취소, 등록 취소. 그 다음에 또 업무 정지. 업무 했었습니다. 등록 취소 업무 정지 누가 한다? 네, 등록관청에 한다. 등록관청에서 행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봅시다. 이거 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 했을까요? 자기가 뿌린 시 자기가 걷어들인다라는 얘기. 고유권한입니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는 누가 하고요? 국장이. 그 이유는 국장이 지정졌죠. 걷어들이는 것도 얘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자격 정지는 누가 한다? 시도지사. 시도지사 중에서 누가요? 교부한 시도지사가. 그 이유는 자격증 교부를 얘기해 줬으니까.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등록 취소 업무 정지 누가 한다? 등록을 누가 줬으니까? 얘가 줬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뿌린 시 자기가 걷어들인다. 자, 그러면 개업공개사에 대한 등록 취소 업무 정지를 시도지사 국장이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그러면 자,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지도 감독을 국장 시도지사가 할 수 있다. OX. 개업공개사에 대한 지도 감독을 국장 시도지사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네. 지금 여기 지도 감독권 자기 보니까 국장 시도 다 할 수 있죠. 그럼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 처분을 시도지사 국장이 할 수 있다. 네, 그럼 틀리죠. 예전에 난이도 높게 나왔던 문제들이에요. 이게. 지금은 이게 여기서 칠판에서 보면서 하니까 그러는데요. 나중에 되면 헷갈려 버려요,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지워야 되겠다. 이제 행정처분에 대한 부분, 요거 잠깐 더 봐야 되겠네. 취소, 등록 취소, 자격 취소, 지정 취소, 취소. 하고자 할 때, 자, 취소하고자 할 때, 뭐 실시하죠? 네, 청문을 실시한다 했죠. 취소를 하고자 할 때, 청문을 실시하는데, 이 청문은 사전 구제 절차를 했어요. 이거는 사전 구제 절차에 해당이 된다. 자, 그래서 취소하고자 할 때만 청문 대상이고, 정지는 뭐예요? 청문 대상이 아니고 뭐다? 의견, 진술 대상이 된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업무 정지 같은 거 있죠? 처분하고자 할 때는 며칠까지 의견 내봐라. 이렇게 진술서 써봐라라고 통보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청문 대상이 아니고 의견 진술 대상이 된다. 자, 다시 청문 대상은 뭐만 청문 대상? 취소만. 뭐였죠? 지정 취소,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자, 그러면 이제 뒤로 넘어가서서 오늘 이제 마지막 뭐냐면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자, 프린트물의 맨 마지막에 보니까 자, 이거 보고서 보면 돼요. 한번 보죠. 제가 1월 달에 이거 칠판 프린트물 맨 뒷장 1월 달에 왜 제가 필기하지 마세요. 나중에 프린트물 낼 겁니다. 그랬죠? 요렇게 정리하고 요걸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다가 한번 정리 한번 해보세요. 자, 절대 등록 취소, 상대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자, 개업공개사 행정처분은 일단 먼저 뭐가 있다? 절대 등록 취소가 있다 그랬죠? 절대 등록 취소는 누가 한다? 등록 관청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취소를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네, 이거는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죠. 절대 등록 취소가 거짓 사망, 이중 결격, 양도 정지 이외 이렇게 했죠. 한번 써봅시다. 거짓 부정한 법 뭐 했을 때? 등록을 했을 때, 그 다음에 또 사망함, 그 다음에 또 해산을 했을 때, 그 다음에 또 이중 등록, 그 다음에 이중 뭐 했을 때? 소속했을 때, 그 다음에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면, 그 다음에 양도되어에 해당된다면, 뭐에 양도되어요? 등록 취소하고 있는 중이죠? 네, 그러면 등록증이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정지기간 중에
업무했거나 업무를 하게 한 경우, 하게 한 경우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또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뭐 받고 보행했죠? 업무정지 받고 그 다음 뭐예요? 업무정지 행위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거짓 사망, 이중결격, 양도정지 2회 이렇게 됐습니다. 거짓 부정 등록, 부정번호 등록하죠. 그럼 어떻게 한다? 등록이 반드시 취소. 이거 형벌 3단에서 이제는 형벌까지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해놔야 돼요. 형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원 벌금이면서 뭐가 된다? 등록이 반드시 취소. 사망예산 하면 등록 요력이 소멸된다 그랬죠? 소멸되지만 등록은 반드시 취소시킨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사망예산은 자 청문 대상 죽은 사람에게도 와라 못하죠? 그래서 이거는 뭐가 아니다. 청문 원래 취소하고자 할 때 뭐예요? 청문하죠. 근데 이건 청문 대상 아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겠어요. 사망예산으로 등록이 취소되면 결격 3년이죠. 그 3년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 이거는 3년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요. 이거 기억나세요? 결격 사유 부분에서 등록 취소돼도 3년 적용되지 않은 거 뭐 있었죠? 사망해산, 기준 미달, 결격 사유 3개 있었죠? 자, 요 사망해산 여기 3년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중 등록, 이중 수속, 이중 등록했거나 이중 수속 절대 금지되죠. 걸렸다 그러면 이중 형벌 1-2중 나오면 1-1 있었죠? 그 다음에 형벌 1-1 금방 했구나. 그 다음에 등록이 반드시 취소되면서 1-1. 그 다음에 결격 사유. 자, 개업공개사가 결격 사유에 해당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등록이 반드시 취소. 절대 등록 취소이죠. 자, 취소되면서 여기에서 자 3년 적용되지 않는다. 자, 이거는 뭐 적용되지 않는다? 3년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격 사유 기간만 계산될 뿐 취소되면서 원래 등록 취소면 결격 3년이죠? 그 3년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 다 이전에 공부했던 건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억 안 나더라도 그냥 듣고 넘어가세요. 계속 듣다 보면 머릿속에서 하나씩 조금 잡혀요. 지금 기억이 안 나더라도 자 그럼 양도돼요. 뭐 양도돼요? 다시 한번 지금 뭐 취소죠? 등록 취소죠. 그러니까 뭐 양도돼요? 등록증 양도되죠. 등록증 양도되면 등록이 반드시 취소된다. 빌려주면 그리고 형벌 1-1이었죠. 형벌이 조금씩은 기억이 나죠. 아마 다는 안 나더라도 이제는 한 3분의 1 날걸요? 3분의 1 날 거예요. 이게 5, 6월달 가면 반 넘어가요. 여러분들 이제 이 연습했던 형벌이 5, 6월달 딱 지나면 반 넘어갑니다. 그 뒤에 기억 안 나는 거 약간 암기해도 돼요. 이게 지금은 그냥 머릿속에 계속 듣다 보면 지금은쯤만 하면 3분의 1만 기억날 겁니다. 자, 이제 요거는 두 가지인데요.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거나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에게 업무를 하게 한 경우예요. 자, 다시 한번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거나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에게 업무를 하게 한 경우. 자, 영업정지가 영업한 거죠. 안 되죠.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하면 어떻게 돼요? 이때는 영업정지가 영업 취소되겠죠. 그러니까 절대 등록 취소인 거예요. 이 업무정지가 영업정지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에게 자격정지 누가 자격정지 받아요? 소속공개사 자격정지 받죠? 그럼 이 받은 자에게 일 시킨 거죠. 논의 많이 와서 일 좀 해라. 일 시킨 경우에 그 시킨 개업공개사는 어떻게 된다? 등록이 반드시 취소된다. 그러니까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에게 업무를 시키면 어떻게 된다? 업무 시키면 등록이 반드시 취소된다. 그 업무를 한 소속공개사는 어떻게 되죠? 취소가 되죠. 그 다음에 자 마지막 최근 1년의 이해상 업무정지 받고 업무정지 행위. 자 여기 업무정지 받고요. 다시 업무정지 행위 이렇게 됐죠. 요거는 맨 앞에 업무정지는 뒤에 잠깐 나오는 것 같은데 업무정지는 처분 받은 날이고요. 여기 행위는 위반 행위를 한 날이 아니라 적발된 날입니다. 위반 행위, 자 다시 맨 앞에 업무정지는 언제고요? 처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고 이게 업무정 행위는 위반 행위를 한 날이 아니라 뭐다? 적발된 날.
뭐 1년 전에서 1년 전 위반 행위가 지금 나왔죠. 지금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자, 이렇게 이게 뭐라 그랬었죠? 소위 말하는 삼진아웃자라는 게 제가 얘기 드렸죠? 업무정지 2번 받고 나서 처분 최근 1년 안에 최근 1년 이내에 업무정지 2번 받고 다시 업무정지 행위를 했는데 들켰다면 업무정지 처분 안 내리고 등록을 반드시 어떻게 한다? 취소시키겠다 이거죠. 자, 여기까지가 그러면 이제 절대 등록수소. 그러면 상대 등록수소 보죠. 상대 등록 취소. 상대 등록 취소는 등록 관청에서 하는 것이고, 이거는 등록 관청에서 하는 것이고, 등록 관청에서 등록 취소를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 할 수 있다 그랬죠.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죠. 이때 상대 등록 취소는 또 어디에 해당된다 그랬어요? 업무정지. 이거는 업무정지 처분에도 해당된다 그랬죠. 그래서 상대 등록 취소는 곧 뭐다? 업무정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놓으라 그랬습니다. 자, 상대 등록 취소 보죠. 이중 사무소 설치했거나 이동용이한 임시 중개 시설물 설치했을 때, 등록 기준에 미달했을 때, 그 다음에 점업에 대해서 위반했을 때, 요거는 누구에게만 적용되는 거였죠? 법인에게만 적용되는 부분이었죠. 그 다음에 또 6월 초과. 6월을 초과해서 뭐 했을 때? 휴업했을 때. 그 다음에 또, 전속중개계약. 전속중개계약 해결 시 정보 공개와 관련해서 위반했을 때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거짓 기재했거나 이중계약서 작성했을 때, 거짓 기재, 이중계약서 작성했을 때, 그 다음에 또 보증 설정하지 않고 보증을 설정하지 않고 업무를 뭐 했을 때, 개시했을 때, 그 다음에 뭐 했을 때, 금지 행위를 했을 때, 이거는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였죠. 그 다음에 또 3회 이상. 3회 이상. 자, 3회 이상. 이건 밑에다가 한번 적으면 최근 1년에 3회 이상. 3회 이상. 뭐 받고?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를 받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 행위를 한 경우 똑같습니다. 첫 처분 받은 날과 행위는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독점규제법 위반으로 최근 몇 년 이내? 2년 이내 몇 회 이상? 2회 이상 처분 받은 경우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아마 이중기준, 겸업 6월 전속, 거짓 보증 금지, 3회 독점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연습 일제는 해놓으셔야 돼요. 자, 봅니다. 이중사무소 임시중개시설물 있었죠. 이동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설치하면, 이중사무소 설치했거나 이동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설치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자, 봅시다. 이중자가 나오는 부분에서 보면 공통되는 게 있어요. 이중 나오면 일단은 뭐가 된다? 형벌 1-.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 사무소 세 가지가 모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벌금이에요. 그런데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은 절대 등록 취소예요. 근데 이중 사무소는 뭐가 된다? 상대 등록 취소가 되는 거죠. 자, 기억 안 나들은 그냥 듣고 넘어가시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다 기억나요. 자, 그 다음에 기준입니다. 등록 기준에 어떻게 됐을 때? 미달됐을 때. 자, 등록 기준에 미달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특별한 거 하나 기억해놔야죠. 예, 이거 뭐 적용 안 된다? 3년 기간 적용 안 된다. 등록 기준 미달로 등록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3년의 기간, 결격서에 3년 기간 있죠?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준 갖춰서 다시 바로 등록할 수도 있고, 그 안에 있던 사람들 다른 데 가서 일할 수 있다. 3년 결격서 적용 안 된다. 그래서 3년 결격사유 적용 안 되는 것이 뭐 있었어요? 사망예산, 그 다음에 기준 미달, 결격사유 3개가 지금 있었죠.
그다음에 자, 겸업과 관련된 부분 위반했을 때, 자, 14조에 규정된 업무 위반했을 때, 요거는 누구에게만 적용하는 거? 법인에게만 적용하는 거죠. 그러면 등록이 어떻게 한다? 취소될 수 있다. 휴업, 몇 개월 초과 휴업? 6개월. 휴업은 몇 개월 초과 휴업하자 할 때 신고? 3개월 초과하고자 할 때 신고죠. 휴업은 몇 개월 초과할 수 없다? 예, 6개월 초과할 수 없다라고 했었죠.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초과해서 휴업했다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이거는 처음에 개설 등록할 때요. 업무를 6개월 초과해서 업무 개시하지 않으면 여기에 해당된다고 그랬었죠. 자, 그 다음에 또 전속중개계약 시 정보공개 위반, 요거 두 가지였죠. 전속중개계약을 체려면 물건 정보를 공개하라 그랬죠. 며칠이네? 예, 7일. 예, 맞아요. 7일. 자, 전속중개계약 체려면 7일이네. 물건 정보를 공개하라. 어디다 공개하라 했어요?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하라 그랬죠. 또 공개하지 말라 그랬죠. 의뢰인이 비공개처럼. 자, 의뢰인이 비공개처럼하면 공개하면 아니 된다 그랬죠. 요거 위반한다면 요 두 가지예요. 위반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자, 그러면 또 자, 거짓기재 이중계약서, 거래 금액을 거짓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이상 계약서, 이중계약서 작성하면 안 된다 그랬죠. 자, 요거 위반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고요. 조심할 것, 이거 형벌 없어요. 자, 이거는 형벌 자체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걸 강조하느냐? 이중 나오면 무조건 1-1이라고 하니까 나중에 이중계약서까지도 넘어갑니다. 이중계약서는 형벌 자체가 없다. 다시 한번 이중은 뭐예요?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세 가지만 형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원 벌금이에요. 그래서 이중계약서는 형벌 자체가 아예 없다. 그 다음에 보증 설정하지 않은 업무 개시, 업무 보증 언제까지 설정하는 거? 업무 개시 전까지. 자, 업무 보증은 업무 개시 전까지 설정하는 거죠. 만약에 업무 보증 설정하지 않고 업무 개시했다면 여기에 해당된다. 자, 그래서 요거 일단 위반하면 상대 등록 취소. 네, 금쟁이 개업공개사 등의 금쟁이였죠. 이거 위반하면 개업공개사는 어떻게 돼요? 절대 등록 취소. 개업공개사 등의 금쟁이는 1-1과 3-3 있었습니다. 1-1 뭐 했었어요? 매, 무, 수, 거. 자, 이제 앞 글자만 하는 게 아니라 짜 맞춰가야 돼요. 매 뭐죠? 뭐에 대한 매매업이죠? 네, 중개대상물, 중개 대상물에 대한 매매업. 네, 무등록 알면서 그로부터 의뢰받았거나 명령이었죠. 수, 네, 초과수수, 보수, 초과수수죠. 보수, 초과, 수수, 그 다음에 거짓 언행, 이렇겠죠. 거짓 언행, 그 밖에 뭐로 의뢰인이 판단을 그렇지는 않는다. 3-3, 증직상투, 지중. 자, 증서, 중개 증서에 대한 매매업이 있었습니다. 직접, 거래, 그 다음에 또 쌍방대리 있었어요. 쌍방, 대리가 있었고, 투기조장 있었죠. 투기조장은 두 개, 미등기, 전매를 중개주거나 아니면 전매가 제한된 것을 중개를 해주는 등 투기조장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시중 있었죠. 시세 부당 영향, 이거는 거짓 거래와 관련된 부분이죠. 이거는 거짓 거래와 관련된 부분이고, 그 다음 중개 제한 있었죠. 중개 제한 뭐 해가지고 단체 구성하여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이게 증직상투 시중 이렇게 된 거죠. 이거를 누가 위반했을 때 개업 공인중개사가 위반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상대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3회 이상. 자, 3회 이상 최근 1년에 3회에서 뭐 받고요?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받고요.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행위를 되죠. 자, 봅시다. 여기에 업무정지, 과태료 받고요. 다시 업무정지 행위 이렇게 됩니다.
자, 보면 업무정지, 업무정지, 과태료 받았어. 최근 1년에 이렇게 3번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업무정지 어떻게 해요? 행위를 했죠. 자, 그러면 3회 이상 업무정지 과태료 받고 또 업무정지 행위를 했으니까 상대등록 취소죠. 그런데 여기서 다시 쳐다보면 업무정지 2번에 업무정지 행위 이렇게 된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예, 절대등록 취소가 되는 거죠. 이 상대등록 취소 사유면서도 뭐가 된다? 절대등록 취소. 그러면 어디로 넘기라? 절대로 넘기라 그랬죠. 이런 거는 절대로 다 넘기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상대등록 취소를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구분을 해보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최근 몇 이내 2회 이상 1년 이내 2회 이상 과태료나 시정조치 처분받은 경우. 그래서 오늘 아마 여러분들 교재에 잠깐 나오는데 그거 다시 한번 보죠. 248페이지에 나오는 내용. 교재 잠깐 보세요. 자, 사업자 단체란 몇 명 이상이 모이면 사업자 단체라 그랬어요. 2명 이상이 모이면 사업자 단체라 그랬죠. 그래서 이 사업자 단체가 지네들끼리 모여가지고 부당 공동행위에 의해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이게 뭐예요? 담합이라 그랬죠.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야, 우리는 뭐 중개업소 이렇게 받는다. 자,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또, 현재 또는 장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 회원업소에 자기네들 안 껴주는 거죠. 자기네들 꾀에는 이제 안 껴주는 거. 자,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랬어요. 자, 이제 요 정도만 하면 일단 될 거야, 아마. 이제 이런 내용이다라는 것만. 그래서 이렇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최근 2년에 2회 이상 자, 시정조치 받거나 과징금 처분 받는다면 어떻게 된다? 이때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